여러분 내지는 않았지만 낸다는 내지는 않는데 이거 뭔 말입니까? 이 치료비도 또 뺀다고요? 네, 그렇죠. 한 번도 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 돈을 돌리도. 안녕하십니까, KS보상TV 김 기자입니다. 오늘 자동차 사고 보상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민경석 손해사정사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방송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많이 떨리고 긴장도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손해사정사님은 전혀 안 떨리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굉장히 어색하고 좀 떨립니다. 네.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떠네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저희는 저희 KS보상TV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민경석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하나씩 그 노하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첫 방송인데요.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치료도 받으시고. 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 추가로, 플러스 알파입니다. 추가로 실손 의료비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우리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보험에서 다 보상을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잖아요. 이게 끝이는 줄 아시는데, 플러스 실손 의료비, 여기 보험에 가입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추가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긴 한데요. 오늘 첫 방송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실로 인해서 치료비 상계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의료실비, 실손 의료비를 통해서 추가로 받으실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이 100% 과실이 됐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만약에 이제 내 과실이 50%다, 20%다, 30%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추가로 실손 의료비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대단한 꿀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지불보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치료비를 보험사가 이제 병원에 직접 내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비를 내가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부 약이나 직불치료비로 일부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치료비를 지불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비 하나도 안 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손 의료비라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떤 치료비를 냈을 때, 그 낸 치료비에 대해서 청구를 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치료비 낸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는 받을 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정리하면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제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다 치료비 다 청구하면 다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낸 돈이 없으니까 내 부분은 없구나, 과실상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돈 낸 부분은 없으니까 내가 다 보상을 받았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떤 돈을 어쨌든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내지는 않았지만 낸다는 내지는 않는데 이거 뭔 말입니까? 어쨌든 손해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게.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가 합의금을 받게 되잖아요. 이 합의금을 받게 되는 이제 산정 방식을 이해하면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러시면 한번 지금 이제
그 설명을 해서 이제 어렴풋이 우리가 이해가 됐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실제로 금액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만들어 봐 주시죠. 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과실이 50%라는 경우로 가정을 해볼게요. 네. 내 과실이 50%인데 50%. 예, 이제 합의금을 산출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네. 우선 뭐 일단은 사고가 나면 어때요? 아프죠. 네. 치료 받아야죠. 예, 일단은 치료비 나가고요. 첫째 이제 치료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나면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죠. 그때- 위자료? 네, 맞습니다. 아, 역시 김 기자님 센스 있어요. 위자료는 뭐 네. 꼭 챙깁니다. 위자료 네. 예, 필요하죠. 네. 위자료 항목이 있고요. 또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있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월급이 이제 깎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뭐 매일 일하시는 분들은 일을 못 하게 돼서 수입이 줄 수밖에 없죠. 이때 발생하는 게 이제 휴업손해. 아, 휴업손해가 휴업손해. 있고, 또 굉장히 이제 심한 사고에는 예를 들어서 뭐 척추에 뭐 압박골절이 생겼다든지,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골절나서 수술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 기간 치료를 받게 되고 이 후유증이 또 남게 돼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뭐 평생 동안 영구장애가 남게 되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뭐 한시적으로 3년, 뭐 5년 이렇게 이제 불편한 기간들이 있어서 이러한 기간들 장애로 인한 이제 상실 수익액이라고 그래요. 약관 기준은 상실 수익액이라고 하는데 이제 소송가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한데 아무튼 상실 수익액 이러한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제 100% 과실이고 난 과실이 하나 없다. 그러면 뭐 100% 다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차대차 사고는 이제 쌍방 과실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내 과실 부분을 이 위자료도 이제 과실 부분만큼 빼고 휴업손해도 빼고 네, 그만큼 다 적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과실 50%인 경우에 실례를 들어 생각해 보면 이제 위자료가 한 100만 원 정도 산정이 됐다. 자, 이제부터 한번 네. 이제부터 금액으로 예를 들어볼 겁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요 하나씩.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위자료가 100만 원, 위자료 100만 원, 휴업손해가 뭐 200만 원, 100만 원에 200만 원, 네. 또 장애가 발생해서 뭐 상실 수익액으로 400만 원, 400만 원 상실 수익에 네. 그리고 뭐 치료비가 한 500만 원 정도 썼다. 500만 원. 네. 네. 이 경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과실이 50%인 경우 네. 얼마 받을 수 있냐? 뭐 절반이니까 네. 치료비는 일단 다 받으니까 빼고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하면 700만 원이니까 내 과실 50% 적용하면 700에 50%니까 350만 원을 내가 받겠네요. 350만 원. 맞습니까? 역시 네. 똑똑하신데 살짝 350 정도 받으면 뭐 땡큐죠.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제 350만 원이 아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료비도 있잖아요. 보통 치료비를 다 병원에서 내주긴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합의금 정산할 때는 이 치료비를 내 과실만큼 또 빼요. 아, 이 치료비도 또 뺀다고요? 네, 그렇죠. 한 번도 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빼는구나. 나중에 이제 보험사에 이제 합의금 산출 내역서를 보면 제일 마지막 칸에 치료비 상계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350만 원인데 받을 금액이잖아요. 근데 치료비로 500만 원 썼는데 또 얼마 마이너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500만 원의 50%인 250만 원을 마이너스 한다? 그렇죠. 아, 너무 많이 마이너스 하네. 350만 원에서 250만 원 마이너스 하면 10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네. 그럼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맨날 100만 원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100만 원 받고 끝내지 않으시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근데 뭐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을 때 100만 원으로 합의는 안 하죠. 저기 김 기자님 같으면 합의하시겠어요? 좀 누워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의해서 치료는 아무리 뇌 과실이 많아도 끝까지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뇌 과실이 90%라도 치료비가 1억이 나오든 2억이 나오든 10억이 나오든 무조건 다 해줘야 돼요, 보험사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뇌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뭐 향후 치료비라는 항목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치료할 금액을 미리 땡겨 줄 테니까 이 돈으로 합의하자. 이렇게 해서 뭐 100만 원보다는 어차피 치료비는 계속 나가면 이제 합의금이 이제 손해액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 치료비로 이제 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현실적인 케이스가 많은데 오늘 할 얘기는 향후 치료비로 해서 합의를 했다고 해도 내용상 보면 과실상계된 치료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중간 정리해 보면 지금 치료받은 게 아까 500만 원이었는데 그거 중에 결국은 내가 250만 원을 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좀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나온다. 지금까지 그거를 좀 더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지금 그 팁을 알려드린 겁니다. 잃어버린 250만 원. 내 돈을 돌리도 그겁니다.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실제로 그러면은 그 25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그 금액을 예시한 거기 때문에 이게 2,500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네, 뭐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500에 250이다 했을 때 결국 우리가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보상받는 거랑 별도입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실손으로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욕심이 과하세요. 지났어도 보상 다 받았어도 좀 추가로 안 되네. 끝난 게 아니죠? 끝난